새벽 5시에 고요함.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7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몸을 일으켜 세웠다. 또 비가 올 것 같네.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관절이 날씨를 먼저 알려주는 건 나이 든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늘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사실은 이런 자신이 서글펐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덕. 75세.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빌딩에서 30년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40층짜리 건물의 복도와 화장실, 사무실을 청소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다. 순덕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실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김 경비원은 할머니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늘 친동생처럼 대해 주었다. 할머니에게는 그런 작은 배려가 하루를 버텨낼 힘이 되어 주었다. 김 씨도 고생이 많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다죠.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40층. 매일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일하지만 한 번도 창밖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청소할 시간도 부족한데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40층은 대한그룹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한그룹. 할머니는 그저 그런 큰 회사라는 것만 알 뿐 자세한 건 관심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공간일 뿐이었다. 오늘은 회장님이 일찍 출근하신다던데. 동료 청소부 이모가 귀띔해 주었다. 대한그룹 이한수 회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먼지 하나, 휴지 조각 하나라도 눈에 띄면 바로 클레임이 들어왔다. 알겠어요. 더 꼼꼼히 해야겠네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청소를 시작했다. 회장실 앞 복도부터 시작해서 접견실, 회의실. 모든 곳을 완벽하게 닦아냈다. 그때였다. 똑똑.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는 재빨리 복도 끝으로 비켜섰다. 높은 분들이 지나갈 때는 눈에 띄지 않는 게 예의였다. 그 건에 대해서는 김 상무가 직접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이한수 회장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발소리가 멈춰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복도에 서 있던 남자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 그런데 그 얼굴이 어쩐지 낯이 익었다. 혹시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덕. 순덕이 아니니?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50년 전 자신을 그렇게 불렀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다. 한수야? 순덕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다. 5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 5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 대한그룹 이한수 회장은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시간이 멈춘 복도.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다. 할머니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말 순덕이구나. 이한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50년간 쌓인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왔다. 7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회장님, 회의 시간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이한수는 손으로 제지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어. 비서는 당황스러워했다. 이한수 회장이 일정을 취소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특별한 일인 것 같았다. 준덕아,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청소를.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제발, 조금만 시간을 내줘.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청소부들과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재벌 회장이 청소부 할머니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은 정말 이상해 보였다. 회장실로 가자.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 된 게 뭐가 있어. 내가 여기 주인인데. 이한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다. 한때 그 손은 부드럽고 하였는데 회장실은 웅장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과 값비싼 가구들. 할머니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다. 앉아, 순덕아. 편하게 앉아.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나는 50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한수야, 정말 너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대단해서 뭐해. 정작 중요한 건 다 잃어버렸는데. 이한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너는 어떻게 지냈니? 결혼은 했고. 했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이한수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춘덕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50년을 보낸 게 아니었구나. 그 아들이. 혹시 한수 씨 아이는 아니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한수의 표정이 안도와 실망을 동시에 드러냈다. 50년 전 그 일 이후로 연락이 닿질 않더라고요. 편지도 보내봤는데. 편지, 무슨 편지? 집으로 여러 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이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 하나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50년간의 오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럼 한수 씨도. 나도 편지 썼어. 수십 통을 썼어. 하지만 너희 집에서는 이사를 갔다고. 행방불명이라고. 그럴 리가. 저희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누군가가 그들의 편지를 가로챘거나 일부러 전달하지 않았거나. 혹시 너희 부모님이.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제야 생각났다. 50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들. 그런 가난한 놈과 어울리면 안 된다. 편지 같은 거 와도 받지 마라. 아버지.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이한수도 눈치를 챘다. 아버지께서 반대하셨구나. 네. 아버지는 한수 씨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집안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50년 동안. 이한수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준덕아, 미안해. 내가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더 찾아봤어야 했는데. 두 노인은 50년 만에 다시 만나 50년간의 그리움을 쏟아내고 있었다. 숨겨진 과거의 조각들.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것도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되어서.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아들 민수가 반갑게 맞았다. 45세인 민수는 택시기사로 일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내와는 5년 전에 이혼했고 딸 하나는 전처가 키우고 있었다. 일터에서 옛날 사람을 만났어. 옛날 사람이요. 누구요? 순덕 할머니는 망설였다. 아들에게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대한그룹 회장이라니. 그냥 젊었을 때 알던 사람. 아, 그래요? 반가우셨겠네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그 시각 이한수는 자신의 저택에서 옛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다. 50년 전 순덕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흑백 사진 속의 젊은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딸 지영이 들어왔다. 40세인 지영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었다. 지영아, 앉아봐. 왜 그러세요? 표정이 이상해요. 이한수는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이야기를. 게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특별한 사람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 우리 회사에서요? 어느 부서예요? 청소부로. 지영은 놀랐다. 아버지의 첫사랑이 청소부라니.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회사 이미지에도, 가문의 명예에도. 아버지, 그 일은 조심스럽게 처리하셔야 해요. 조심스럽게. 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벌 회장과 청소부의 로맨스라니. 이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영아,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냉기가 돌았다. 한편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50년 전 그 일들이 자꾸 떠올랐다. 1973년 여름. 그녀는 19살이었고 한수는 21살이었다. 둘은 동네 도서관에서 만났다.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한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대학에 가서 큰 사람이 되겠다고 늘 말했다. 순덕아, 나 꼭 성공해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부끄러워. 부끄럽긴. 나는 진심이야.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가난해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사랑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순덕의 아버지는 달랐다. 그깟 가난뱅이 아들하고 무슨 결혼을 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 한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결국 아버지는 순덕을 시골 친척집으로 보내버렸다. 그리고 한수가 보낸 편지들은 모두 불태웠다. 그놈 편지 또 왔나? 받지 마. 순덕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무서웠다. 6개월 후 시골에서 돌아온 순덕은 한수를 찾아갔다. 하지만 한수의 집은 비어 있었다.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이웃 사람의 말이었다. 그렇게 50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서로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춘덕 할머니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7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슬펐다.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갔다. 혹시 한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40층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어제 회장님이 청소부 할머니랑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대요. 진짜요? 신기하네요. 혹시 친척분인가? 춘덕 할머니는 귀가 쫑긋해졌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춘덕 할머니,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이한수가 서 있었다. 어제 약속한 대로 오늘 시간 있어. 약속이요. 어제 못다 한 이야기 계속하고 싶어서.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춘덕 할머니는 당황스러웠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그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다. 이한수의 딸 지영이었다. 아버지.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뭘 하고 계세요? 지영아, 이분이. 알고 있어요. 어제 말씀하신 그분이죠. 지영은 순덕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이 차가웠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아버지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영아, 아버지, 이건 회사를 위해서예요. 주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춘덕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창피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챙겨 들었다. 춘덕아, 잠깐. 회장님,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춘덕 할머니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이한수가 뒤쫓았지만 지영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영아, 너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저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현실을 봐야 해요. 그날 순덕 할머니는 일찍 퇴근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5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신분의 차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 순덕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민수는 이미 퇴근해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제부터 이상해요. 순덕 할머니는 망설였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민수야, 앉아봐. 왜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가 젊었을 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민수는 놀랐다. 어머니가 아버지 외에 다른 남자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다. 누구요? 내 아버지 만나기 전에 19살 때 사귀던 사람.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을 어제 회사에서 만났어.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사람이 엄마 회사에 다녀요? 응. 그런데 순덕 할머니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그 사람이 대한그룹 회장이야. 뭐라고요?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대한그룹 회장이요. 이한수 회장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한수야.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의 첫사랑이
국내 10대 기업의 회장이라니. 그럼 엄마가 만약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민수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재벌가 회장 부인이 될 뻔했다는 것인가? 그럼 자신도 재벌가 아들이 될 뻔했고. 엄마, 그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50년 동안 나를 찾고 있었다고. 그런데 딸이 반대하더라. 당연하죠. 재벌가 딸 입장에서는. 민수도 현실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다. 엄마, 혹시 그 회장님이 엄마를 정말 좋아한다면. 민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해. 하지만 민수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어머니가 이한수 회장과 관계를 회복한다면 자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이한수의 집에서는 부녀 간에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로 그 할머니와 옛날에 사귀셨어요? 사귀었다기보다는 사랑했어.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현실을 봐야 해요. 지금 아버지가 그 할머니와 만나신다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언론은 왜 나와? 재벌 회장의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되고요? 이한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답답했다. 왜 모든 걸 돈과 지위로 따져야 하는가? 지영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물론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분과 사랑하세요. 교육도 받고 품위도 있고 아버지와 어울리는. 춘덕이가 품위가 없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뭐 그리 중요해? 아버지와 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재벌가와 엮이면. 지영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춘덕 할머니도 분명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그 할머니가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지영아, 순덕이를 모독하지 마. 아버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아버지 같은 분을 노리는. 순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50년 전에도 지금도. 이한수의 확신에 찬 말에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다. 그날 밤 지영은 사촌 형인 대한그룹 전무 이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버지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50년 전 첫사랑을 만났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상민은 놀랐다. 첫사랑이라고? 누군데? 우리 회사 청소부 할머니예요. 청소부. 상민도 충격을 받았다. 숙부가 청소부와 예지연인 사이라니. 그거 문제될 수 있겠는데. 주주들이 알면. 그래서 형한테 전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조용히 처리해야겠어. 언론에 새 나가면 큰일이야. 어떻게요? 그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면 되지 뭐. 지영은 망설였다. 그것도 방법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화내실 것 같은데요. 화내셔도 어쩔 수 없어. 회사가 우선이야. 한편 순덕 할머니는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고 있었다. 50년 만에 만난 한수, 그리고 현실의 벽.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민수였다. 왜? 잠들었나 했는데. 민수가 방에 들어와 앉았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이한수 회장님. 정말 엄마를 사랑하신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순덕 할머니는 놀랐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됐는데 혼자 사시기 너무 외로우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솔직히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만약 그 회장님이 진심이시라면. 민수야. 춘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를 돈 때문에 파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 행복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죠. 춘덕 할머니는 실망했다. 아들마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민수야, 엄마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엄마, 가난해도 힘들어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돈 때문에 누구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민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세 가정에서는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50년 만에 재회가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다음 날 순덕 할머니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몸살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한수를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엄마, 진짜 아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좀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다. 1973년 9월 순덕은 19살이었다. 아버지의 반대로 시골 친척집에 보내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순덕아, 편지 왔다. 친척 이모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한수의 편지였다. 순덕아, 넌 지금 어디 있니? 집에 갔더니 시골에 갔다고 하는데 어느 시골인지 알려주지 않더라. 나는 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어. 꼭 돌아와.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순덕은 울면서 답장을 썼다. 한수야, 아버지가 우리 만나는 걸 반대하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너를 그리워하지만 아버지를 어길 수가 없어. 하지만 그 답장은 보낼 수 없었다. 친척 이모가 막았기 때문이다. 순덕아, 내 아버지가 편지 주고받지 말라고 하셨어. 이모, 제발. 안 돼.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지. 결국 순덕의 답장은 불태워졌다. 그리고 한수의 편지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6개월 후 순덕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한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대학에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갔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다. 한수 그놈 대학 간다고 동네 떠났어. 역시 공부 좀 하는 놈들은 달라. 동네 사람들의 말이었다. 순덕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수를 찾았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고 단서는 너무 적었다. 결국 순덕은 포기하고 말았다. 23살에 지금의 남편 김철수와 결혼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권유와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었다. 신혼 첫날 밤 순덕은 몰래 울었다. 한수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자신의 운명이 슬펐다. 하지만 남편 철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비록 사랑은 아니었지만 정은 있었다. 아들 민수를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순덕아, 행복하지? 남편이 가끔 물었다. 응, 행복해. 거짓말은 아니었다. 진짜 행복했다. 다만 마음 한편에는 늘 한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을 뿐. 10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 순덕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 너의 첫사랑이 아니라서. 순덕은 깜짝 놀랐다. 남편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괜찮아. 나도 행복했어. 내가 좋은 아내였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 10년 동안 순덕은 혼자 살았다.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 민수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가끔 한수를 떠올리기도 했지만 그저 옛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50년 만에 재회했다. 이제 와서 이 만남이 무슨 의미일까? 75세와 67세가 된 두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게 가능할까? 한편 이한수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1973년 그는 순덕을 잃고 절망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순덕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인가? 서울로 올라와서도 한수는 순덕을 잊지 못했다.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순덕을 찾았지만 순덕의 집 사람들은 모른다고만 했다. 순덕이는 시집 갔어. 그만 포기해. 순덕의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다. 어디로 시집 갔는지 알려주세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이제 그만 잊어. 한수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성공해서 순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사업을 시작했다. 모든 게 순덕을 위해서였다. 언젠가 당당하게 찾아가서 나 이렇게 성공했어. 이제 우리 결혼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순덕은 멀어져 갔다. 30대에 정략 결혼을 했고 딸 지영을 낳았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당신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아내가 몇 번 그런 말을 했다. 맞는 말이었다. 한수의 마음은 늘 순덕에게 가 있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수는 다시 순덕을 찾기 시작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지만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박순덕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혹시 순덕도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어제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 자신의 회사 복도에서. 지금 한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다. 50년 동안 순덕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다. 딸 지영의 반대, 회사 사람들의 시선, 언론의 관심. 하지만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한수는 중얼거렸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청소 담당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덕 씨가 오늘 병가를 내셨다고 합니다. 한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순덕이 아픈 건가?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건가? 병가, 어디가 아프다고? 몸살이라고 합니다. 한수는 고민했다. 순덕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미 어제 딸에게 혼났는데. 하지만 마음은 계속 순덕에게 가 있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한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흘 후 순덕 할머니는 다시 회사에 나갔다.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 청소부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순덕 언니, 진짜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소문 들었는데 옛날에 사귀셨다면서요? 순덕 할머니는 당황했다. 벌써 소문이 이렇게 퍼졌나? 그냥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40층에 올라갔을 때 한수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순덕 씨죠? 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영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지영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지가 할머니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만나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요? 지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 회장님과 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지영은 뭔가 불안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그런 말씀 마세요. 준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영은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조금 놀랐다. 죄송해요. 오해하셨다면 괜찮아요. 오해할 만도 하죠.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돈을 바라거나 신분 상승을 노린 적이 없어요. 준덕 할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영도 그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정말로 더 이상 아버지와는 네, 만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다. 한수가 들어왔다. 뭘 하는 거야, 지영아? 아버지, 준덕 씨한테 뭐라고 한 거야? 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아버지와 딸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며 순덕 할머니는 괴로웠다. 회장님, 따님 말이 맞아요. 우리는 만나지 말아요. 준덕아,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준덕 할머니는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벽, 무슨 벽, 돈, 지위, 그런 게 벽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 나이가 사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거야. 준덕 할머니는 눈물이 났다. 한수야, 우리는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았어. 너무 늦었어. 늦지 않았어. 내 마음은 아직도 19살이야. 한수의 말에 지영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할 줄 몰랐다. 회장님, 저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가족은 내가 책임질 일이야.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준덕 할머니는 일어서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섰다. 한수야, 고마웠어. 5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준덕아,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각자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준덕 할머니는 나갔다. 한수는 뒤쫓으려 했지만 지영이 말렸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영아, 너는 아버지가 행복한 게 싫어. 행복하면 좋죠.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현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현실만 말해? 한수는 지쳐 보였다. 한편 순덕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영이 서 있었다. 할머니,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그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덕 할머니는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해요. 50년 전에도 지금도. 지영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럼 왜 만나지 않으려 하세요? 따님이 반대하시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마음이죠. 지영의 말이 의외였다. 따님도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한 모습은 처음 봐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할머니,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진짜 사랑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좋아하긴 했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놀랐다.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에요. 50년 동안. 지영의 고백이었다. 따님, 저도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셨으면.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지영의 진심 어린 말에 순덕 할머니는 감동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할머니만 괜찮으시다면.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한수가 들어왔다.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순덕아, 나 정말 포기 못해.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순덕 할머니는 한수와 지영을 번갈아 보았다. 딸도 허락하는데 자신이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한수야, 뭐든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할게.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남 눈치 보고 살 거야? 한수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래서 지영 양이 찬성한다고 했어. 정말요? 재벌 딸이 엄마를 인정한다고요? 민수는 놀랐다. 처음에는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 너무 오랜만이라서. 순덕 할머니는 정말 혼란스러웠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엄마,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너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민수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형편도 나아질 수 있잖아요. 민수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엄마,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이한수 회장님과 함께 하신다면 저도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말이 씁쓸했다. 역시 돈 때문에 찬성하는 건가? 민수야, 엄마는 돈 때문에 한수를 만나는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깊이 생각했다. 정말로 한수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75세와 67세. 이 나이에도 사랑이 가능할까? 다음 날 순덕 할머니는 일찍 회사에 갔다. 한수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40층에는 한수가 없었다. 출장을 갔다고 했다. 언제 돌아오세요? 모레쯤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실망했다. 용기를 낸 건데. 그때 지영이 나타났다. 할머니, 아버지 기다리세요? 네. 그런데 출장 가셨다면서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에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시간 있으시면 같이 차나 한잔 하실까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영과 순덕 할머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 갔다. 할머니,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세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50년 전에도 한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거든요. 순덕 할머니의 대답에 지영은 안심했다. 그때는 왜 헤어지신 거예요? 제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가난하다고. 아, 그렇구나. 지영은 이해했다. 50년 전이면 부모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였다. 그럼 이번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죠. 순덕 할머니는 지영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누가 이상하게 봐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지영의 말이 맞았다. 사랑에 나이 제한은 없다. 그리고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것들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뭐요? 옷이나 화장품 그런 것들. 아버지랑 어울리는 스타일로 바꿔드릴게요. 순덕 할머니는 당황했다. 저를 바꾸시겠다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할머니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다만 조금 더 세련되게. 지영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거울을 보았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 정말로 재벌 회장과 어울릴까? 지영 양.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과 어울릴까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할머니, 아버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지영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눈물이 났다. 50년 전에 제가 더 용기를 냈다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 말이 순덕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지영 양, 정말로 괜찮을까요? 네. 할머니만 용기를 내신다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순덕 할머니의 작은 용기였다. 정말요? 네. 50년을 기다린 건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죠. 지영은 기뻤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너무 오래돼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일단은 친구부터 시작하세요. 친구. 네. 50년간의 이야기부터 나누시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시면 돼요. 지영의 조언이 현실적이었다. 75세와 67세의 사랑은 젊은이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뭐든지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는 평생 그걸 기다렸거든요. 지영의 간절한 부탁에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드릴게요. 그날부터 순덕 할머니는 달라졌다. 한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조금씩 가꾸기 시작했다. 미용실에도 가고 새 옷도 사고. 엄마, 왜 이래요? 갑자기 예뻐지셨네. 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은 노력해야지. 순덕 할머니의 대답이었다. 사흘 후 한수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40층에서 순덕 할머니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 순덕아, 너 뭔가 달라졌다. 그래요? 응. 더 아름다워졌어. 한수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수줍어했다. 75세의 나이에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한수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순덕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순덕 할머니와 이한수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해 나갔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75세와 67세의 사랑은
20대의 뜨거운 사랑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소중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둘은 회사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5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때 내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 나는 매일 기차역에 나갔어. 정말요? 혹시라도 내가 돌아올까 봐서. 한수의 말에 순덕은 가슴이 아팠다. 저도 매일 한수를 기다렸어요. 이제 기다림은 끝났어.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네.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마주 잡혔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의 손보다도 따뜻했다. 회사에서의 반응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응원하는 분위기였다. 회장님이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상냥해지셨어요. 직원들의 말이었다. 순덕 할머니도 변했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순덕 언니, 요즘 너무 예뻐져서 어쩌죠? 동료, 청소부들이 농담을 했다. 사랑받는 여자는 달라요. 모두들 축복해 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이었다. 지영은 순덕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쇼핑 가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이에요? 곧 저희 새엄마가 되실 분인데. 새엄마라는 말에 순덕 할머니는 부끄러워했다. 민수도 변했다.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이런 엄마 모습 처음 봐요. 그래.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밝지는 않으셨거든요. 민수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어느 날 한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순덕아,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요? 결혼 말이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잖아. 순덕 할머니는 놀랐다.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한수야, 우리 나이가 뭐 어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나이 제한이 있어. 한수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축복해 줄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순덕 할머니는 망설였다. 하지만 한수의 진심 어린 눈을 보니 용기가 났다. 그럼. 네. 정말. 네. 결혼해요. 한수는 기뻐서 순덕을 안았다. 공원에서 안고 있는 75세와 67세 커플.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조용히 했다. 순덕은 하얀 한복을, 한수는 검은 양복을 입었다. 할머니, 너무 예뻐요. 지영이 감동해서 울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작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5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도서관이 있던 고향으로. 여기서 처음 만났지? 네. 50년 전에 도서관은 그대로 있었다. 낡았지만 두 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때 내가 읽던 책. 뭐였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어요. 아, 맞다. 나는 경제학 책 읽고 있었고, 한수가 꿈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꿈 잃었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었어. 이제 다시 찾았잖아요. 두 사람은 도서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50년 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순덕아,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네. 한수야. 그날 밤 작은 펜션에서 두 사람은 50년간의 이야기를 밤새 나누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더 컸다. 후회 안 해? 한수가 물었다. 뭐려? 이렇게 늦게 만나서. 안 해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왜? 젊었을 때는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아팠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따뜻하고 편안해요. 순덕의 말에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황혼의 사랑은 새벽의 사랑과는 다르다. 더 깊고,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하다. 6개월 후 순덕은 청소부를 그만두고 한수의 아내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검소하고 겸손하고 따뜻했다. 부인, 이제 청소는 다른 사람이 하는데요. 하녀가 말했지만 순덕은 여전히 자신의 일은 스스로 했다. 습관이라서요. 그리고 일하는 게 좋아요. 대신 순덕은 새로운 일을 찾았다. 불우한 할머니들을 돕는 봉사활동이었다. 돈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한수도 동참했다. 부부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더 의미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수야, 행복해. 당연하지. 너는? 네. 정말 행복해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런데, 우리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까요? 순덕의 질문에 한수는 생각해 봤다. 그럴 거야.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 맞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75세와 67세의 신혼부부.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젊은 커플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순덕과 한수는 미소로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다는 희망을. 황혼역의 하늘처럼 그들의 사랑은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진짜 사랑. 그것은 그 어떤 젊은 사랑보다도 소중하고 깊었다. 순덕아, 사랑해. 저도. 한수야. 석양이 지는 공원 벤치에서 두 노인은 조용히 사랑을 속삭였다. 50년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했다. 끝. 3년 후. 순덕과 한수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한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지영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민수는 한수의 도움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고 있다. 가끔 순덕은 생각한다. 만약 50년 전에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순덕의 말이다. 우리의 때는 바로 지금이었어. 한수가 답한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된다. 황혼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아름답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